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중에서도 특히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이런 수순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요 별로 지금 민주당에서 만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만큼 작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취임한 오세훈과 박형준 두 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본판 자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리고 이 박원순과 오거돈의 용납받을 수 없는 이런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두 지역 시민 유권자들한테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요 정말 염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적 재선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천하고 이제 경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인천도 이 박남춘 시장이 나름대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상당히 큰 편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장 선거 유정복, 안상수 이런 분들 지금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이제 선전이 기대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많은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가운데 말이죠. 단순한 시 선거지만 이제 성남시장 선거도 굉장히 뜨겁고, 성남시장 선거에 민주당에서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미니 대선급 이 보궐선거 가능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성남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재명이가 해오다가 은수미가 해왔는데 이 3대가 해왔잖아요. 그런데 은수미 현 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어요. 비리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못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남시를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뺏기면 이재명의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병욱 성남 분당을 현직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병욱 의원의 차출설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 김병욱 의원이 빠지면 그 자리를 누구로 박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재명이 나오면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가야 되느냐? 여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격할 선수를 지금 대기 중에 있다. 대기시키고 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최근 발언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원희룡 아니면은 안철수, 이 두 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 이 성남 이 분당 이 선거가 미니 대선급 보궐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이 관측 포인트가 언론에 굉장히 집중적인 말하자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궐선거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 플러스 성남시장 선거 플러스 성남갑 또는 을. 왜냐하면 성남갑은 지금 김은혜 의원이 출마했거든요. 만약에 내부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당선되면 성남갑 지역도 보궐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갑이 아니라 분당갑이죠. 그래서 분당갑 을, 그 다음에 성남시장, 경기지사, 뜨거운 지금 경쟁 구도로 이제 커지고 있어요, 판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요, 김학용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김학용 의원은 공관위원까지 포기하면서 위원장을 맡은 점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이제 대선 때는 모든 여론조사가 당연히 대선으로 집중됐는데요. 이제는 여론조사 다른 지역보다도요, 이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길 리서치가 말이죠, 쿠키 뉴스의 의뢰로 지난 4월 2일하고 3일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1등이 유승민입니다. 31.4, 2등이 김은혜 11.8, 그리고 3등이 매우 놀랄만한 비율인데요, 9.7로 강용석입니다. 그리고 4등이 심재철 3.5, 그 다음에 함진규 2.1입니다. 예, 굉장히 높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 유승민 의원이 44.1이고 김은혜 20.5, 그 다음에 강용석 15.1, 심재철 5.4, 함진규 2.2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도 굉장히 높아요. 21.6.
그리고 적극 투표층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이 30.8, 김은혜가 13.0, 그 다음에 강용석 9.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면 어떠냐? 민주당은요, 1등이 김동연 20.4입니다. 그 다음에가 안민석 10.1이에요. 3등이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에요. 8.9. 그 다음에 4등이 조응천 3.7. 그 다음에 5등이 조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당 지지층별로 분류를 해보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김은혜 의원 순인데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김 부총리가 33.5, 안민석 19.7, 염태영이 13.8, 조정식 3.7, 조응천 3.1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적극 투표층에서 보면요, 이 적극 투표에서는 김 부총리가 21.2, 안민석이가 10.7, 염태영이 10.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굉장히 빡빡한 뭐라고 그럴까요? 빡빡한 경쟁 구도, 이 접전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당만을 놓고 보면요, 어느 당 후보한테 찍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적극 투표층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6.6, 국민의힘 후보가 44.1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요,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41.1. 그래서 이 정당 지지율로 볼 때, 또 적극적 투표율로 볼 때, 그리고 현재 지지율로 볼 때 굉장히 초박빙 이 경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자 구도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당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강용석 의원이 지금 이준석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이 명백하다, 제보자 각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7억 원 대가 제안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요, 이 폴리뉴스가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번에 이 복당이 불어된 거,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의 복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날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의 이 가세연에서 경찰 수사 기록을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2013년도 IT 기업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제공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한 것이다. 가세연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러면서요,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강 변호사는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느냐? 지난 3월 30일 이준석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세연이 이준석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성상납으로 고발한 지난해 12월 30일, 가세연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지난 1월 25일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은요, 성상납 당시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으로부터 사실을 뒤집을 반대 증거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의견서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대신에 말이죠,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자면 주장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용석 변호사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건 사실이다, 명백하다, 제보자도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 언론 관련 녹취나 제보자가 이 대표 측에 썼다는 각서까지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가세연이 그동안에 한 걸 보면요,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혔던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사기 사건에 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이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3년도 8월 15일 130만 원 상당의
숙소 및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가세에 내서 보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김 대표는요,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지난 2018년도에 대법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8일 이준석 대표는요, 페북에 링크한 대전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당시 수사팀의 보고는 김성진이 서울에 있는 룸사롱 등으로 술 먹으러 다녔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안 밝힌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누구랑 만났는지는 김성진 본인이 밝히질 않았다라고 이 이준석 대표는 페북에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요, 지난 6일날 김성진 대표가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공개할 것이다. 김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A 의원, B 의원 등의 이름을 언급했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폭로전이 이 강용석 사건과 관련해서도, 강용석의 이 복당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 공방이 이 법정 투쟁으로 확대될 공산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자, 이 국면에서 이러한 이 공방이 자칫 우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이 입사 기념일이다. 그러면서 5년은 더 근무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출마 선언 직후부터 대선에 나가지 않고 시장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도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오세훈의 입사 기념일, 페북창에 이렇게 떴다라면서 재미있어서 올린다. 기왕 입사했으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5년은 더 근무하고 싶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1년 굉장히 짧았고 압도적 요소 야달에는 열악한 시의회 상황도 있었지만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기치 아래 10여 년간 병들어 있던 서울의 구석구석을 치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러면서요, 그동안의 시종 마스터 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마련했고, 이 거꾸로 가던 서울의 시계를 미래로 돌리기 위한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긍정적인 시정의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5년의 호흡으로 시정 운영 비전과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는데, 지난 1년간 기본 토대를 다지며 만들어 온 변화가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러한 부탁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부겸 총리가 오래간만에 EBS에 출연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했네요. 그래서 선거 졌다고 해서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 공존 정치가 자리 잡아야 되고,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박정희 정부는 비교적 성공한 모델이었다.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균형진 감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진 쪽이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있는 동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공존하는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왜 항상 다투기만 하고 승자 독식 구조로 언제까지 갈 거냐. 우리 내부에서 서로 공존하는 공존하는 정치가 자리 잡아야 남북관계도 풀고 외교적으로도 통일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 목소리만 나오고 그 뒤에서는 딴중만 거는 식은 안 된다. 그래서 21대 국회와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고, 거기에는 개헌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그 경험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박정희의 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저항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후진국 발전 모델 중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비교적 성공한 모델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당시의 인권 탄압, 독재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안 그런 나라가 없지 않았느냐. 과거사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 정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21대 총선 때 대구에서 낙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 쉬어야겠고, 3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지만 제 삶 자체를 곰곰이 되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 저를 좀 돌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만큼 건강히 가능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이 봉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봉사하는 방법도 있고 정계로 투신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도요. 뭐 당연히 대구를 떠날 수는 없겠죠. 차기 총선 출마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 그야말로 차기 대선에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또 밤에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